안녕하십니까. KBS 부산 천국 부분 개편으로 부산나우 진행을 책임지게 된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앞으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산의 지금을 발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시작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녹조인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좀 더 일찍 녹조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때 이른 녹조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낙동강 하구에서 낙동강 지역 어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어버렸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부산나우에서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1일 생업을 제쳐준 낙동강 어민들이 유례없는 선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선마다 4대강 사업을 질타하는 현수막을 내건 어민들.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합천까지 수만 마리나 되는 죽은 어류가 지속적으로 통발에 올라오고 어민들이 선상 시위에 나선 건 어류 폐사로 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4대강 하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나가면은 그 막 기름값 뛰고 이러면 막 하기 좋은 말로 그 노가다 임금 정도는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4대강 이후부터는 거의 막 기름값도 못 해요. 기름값도 안 되고 생계도 안 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다른 데 일하러 가고. 4대강 사업 이후 어민들의 삶은 어떨지 낙동강에 가봤습니다. 정박해 있는 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한순남 씨와 함께 조업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어민들이 조업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한순남 씨도 일주일 만에 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나온 거는 비가 오고 난 뒤에 혹시나 고기가 조금 들어있는가 싶어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좀 오늘 뭐 나온 어민들이 좀 있습니까? 오늘 한 5명 정도 나왔습니다. 5분 정도? 예. 그럼 지금 통발을 대략 근무를 안 하고 통발만 하시는 거죠? 주로 통발만 하고 있습니다. 40년째 낙동강에서 어업 활동을 해온 한순남 씨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고 말합니다. 어장에 미리 쳐놓은 통발을 올려보는데요. 통발에 오염된 뻘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예. 4대강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예. 바닥에 뻘을 털어내고 통발을 다시 올렸더니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강으로 돌려보냅니다. 조업에 나선 다른 어민들은 어떨까? 가까이 다가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작업하세요? 그물이 다 비어있네요. 요 다 건지는데도 지금 4마리 잡았나? 4마리요? 4마리. 아예 없어. 없는 기라이 없는 거. 아예 물고기가 안 나온다고요? 어민들은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겨우 통발에 올라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동작이죠? 예, 동작인데 이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요 상태가 지금 피부병인가요? 거기가 지금 물이 나빠가지고 동작에 전부 다 피부병이 대부분 보면 피부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식용으로 못 하는 거죠? 예,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물고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낙동강의 오염은 심각합니다. 이 지역이 지난번에
그래서 어장을 나와 보니까 대부분 다 쓰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아이도 어장을 나와 본 적이네요. 네. 강물이 어느 정도로 오염됐는지 바닥을 긁어봤습니다. 지금 이거 끌고 온 겁니까? 네, 끌고 온 겁니다. 그렇게 바닥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바닥에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이렇게 다 쓰고. 잠시만. 아이고. 아우 냄새. 냄새 많이 나시죠? 예, 이게 지금 많이 썩어 있네, 그지? 네, 다 쓰고 있습니다. 강바닥에 대부분 준설하고 난 자리가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난 자리가 썩어 있다고. 네, 사대강 사업을 해서 준설로 대부분 강바닥을 다 준설로 다 했거든요. 그 준설한 자리는 대부분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강 속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수중 탐사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입수하자마자 물빛이 녹색을 띱니다. 죽은 조류의 부유물이 거품처럼 떠 있어 나빠진 물 상태를 짐작케 합니다. 강바닥에 이르자 진흙벌이 보입니다. 뻘 속에 손을 넣자 거품이 크게 올라오는데요. 과거에 모래바닥이었던 곳이 지금은 오염물질이 썩으면서 가스가 올라와 저층 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속이 늦어지면은 물 속에 있던 그 진흙 같은 물질들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그 미세한 입자들은 영양분을 다 가지고 가라앉거든요.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그 부영양한 물질을 가지고 가라앉아 있는데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닥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바닥이 그렇게 썩다 보니까 옛날에 살고 있던 그 강에 살던 폐류, 조개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고 지금은 바닥이 거의 이제 생명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낙동강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을 둘러보는 도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 아래 물이 지어있는 이 물고기는 강준치로 원래는 호수 같은 유속이 느린 곳에서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이 강준치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입을 뻐끔거립니다. 함께 배를 타고 나갔던 어민도 처음 본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게 산소가 부족해 올라오는 모양인데 예. 보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보기가 좀 힘든 장면이에요. 어민의 말대로라면 강준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유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수질 오염으로 강 아래층에 산소가 결핍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5월 말, 6월 초 혹은 6월 중순까지 일조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고갈되게 되거든요. 산소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미생물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줄어드는데 더 강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가속화돼서 어류가 죽을 수 있거든요. 제작진은 낙동강 물속의 산소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해 대동면 고안마을 부근 선착장입니다. 멀리서도 녹조띠가 눈에 띕니다. 물 가까이 다가가자 녹조층이 더 선명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녹조는 독성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성 물질뿐만 아니고 이제 그 조류가 대량 사멸을 할 거 아닙니까? 대량 성장하면은 대량 사멸하면은 밑에서 썩습니다. 호수형 이 낙동강에서. 그러면은 밑바닥에 산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죽음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용존 산소 농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중상류 전체로 번졌는데요. 지난해 KBS 취재 중 붕어나 잉어과 물고기들이 낙동강 여기저기에 사체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생명력이 끈질기로 알려진 자라의 죽음은 오염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이제 그 보상류가 호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인농도를 줄이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약 4대강에 5천억을 들여서 인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조류가 충분히 필 수 있는, 물이 고이기만 하면은 그런 농도 수준을 보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구간 전 구간에서는 앞으로 보다 가속화된 수질 오염 현상, 또 물고기 떼죽음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류 집단 폐사와 녹조 현상이 맞물리면서 낙동강의 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녹조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지난 6월 16일 펄스형 방류를 시작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수백만 톤의 물을 방류해서 강의 상층과 하층의 물을 뒤섞는 방식인데요. 과연 이 펄스형 방류가 낙동강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녹조로 낙동강의 수질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정부는 펄스형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강정 고령보에서 물 500만 톤을 방류하고 달성보, 합천 창년보, 하만보의 수문도 개방했습니다. 제작진이 찾은 합천 창년보에서도 방류가 시작됐지만 고여있는 물에서는 녹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동강에서 녹조라든지 수질 문제가 이제 좀 조기에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장마도 이제 마른 장마가 온다 하길래,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보호 운영 방식에서 특별하게 제약 조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국에 이제 호주에서 적용했던 사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봐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입을 하기로 한 겁니다. 펄스형 방류 이후 과연 낙동강 녹조는 감소됐을까? 펄스형 방류 8일째 합천 창년보를 다시 찾았습니다. 보 부근의 강변은 여전히 짙은 녹조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회원과 함께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자연 상태에 그냥 뭐 살아있는 물 같으면은 이게 악취도 안 난다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근데 이게 지금 썩으면서 냄새도 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걷어내고 한번 떠볼게요. 강물을 떠서 녹조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리 해도 녹조 라떼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 취재 중 우리는 보에 물살을 일으켜 보 안의 물을 뒤섞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펄스형 방류를 위한 수질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낙동강 녹조 창골에 펄스형 방류가 효과가 있을까? 원래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어진 유속 저감은 거의 10배에서 40배 정도, 평균 10배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10배가 늦어졌으면 원래의 10%밖에 흐르지 않는데 펄스 방류라고 해도 1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과거 대비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 대비 유속에 보면은 펄스 방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아주 미미한 1%의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펄스형 방류를 한 지 보름 후 합천 창년보를 다시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강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도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보 부근 강가에 물고기 사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펄스형 방류로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상황인 것입니다. 펄스형 방류 같은 일시적인 방류는 낙동강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아까 그 케이스 수산에 전화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다 납부에 안 썼겠느냐. 그러면 새물을 빼고 새물을 열어.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강가 출시니까 그러면 안 섞는다. 녹조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저도 한다고 발뺌을 하더라고. 원리 안 맞겠습니까? 내 원리가. 4대강 사업이 종료되던 시점인 2012년과 2014년에 낙동강보에서 측정한 남조류 개체수를 비교해보면 달성보와 합천 창년보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각 보에서 측정한 용존 산소량은 2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저는 펄스 방류로는 의미가 없고요. 이 조적 지열의 물량으로 희석 효과를 갖는 수준이라서 수질 개선에는 저는 크게 영향을 못 줄 것으로 생각해 왔고요. 저는 펄스 방류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펄펄 방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늘 물이 흘러야만 수질 개선이 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그런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낙동강엔 8개의 보가 설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를 허물고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이 녹조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한 2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뒤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이제 보호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십조 원을 투입해버린 4대강 사업을 부정하는 셈이어서 정책적인 부담도 크고 아직 보호 기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낙동강의 생태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으로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팀이 낙동강 수질을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속에서 연구원들이 뭔가를 꺼내 올립니다. 지난해 낙동강 곳곳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무게는 오래 들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해 보입니다. 큰빛 이끼벌레는 원래 호수 등 유속이 없는 곳에서 살던 생물이었습니다. 얘들은 주로 뭘 먹고 자랍니까? 자세히 밝혀진 건 없는데 위험 물질들 그냥 걸러서 먹습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거고. 물속에 떠다니는 영양염류 같은 겁니까? 그런 거 떠다니는 거. 큰빛 이끼벌레가 문제가 되는 것은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다른 생명체들의 터전을 뺐기 때문입니다. 큰빛 이끼벌레 같은 외래종 번성은 낙동강 생태계가 벌써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래종은 일반적으로 다 바람직하지 않죠. 기존에 있던 생물들의 자리를 뺏어내고 자기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먹이사슬 전체가 달라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생태계 전체가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죠. 이미 생태계 변화가 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베스나 블루길이 낙동강에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보라든지 이런 큰 구조물로 인해서 전체가 호수화된다든지 하면 더더욱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지난 6월 9일 환경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낙동강의 유속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최고 38배, 평균적으로 보면 5배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속이 저하되면서 어류의 종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개체수도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4대강 공사 전후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보가 설치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민들의 삶 또한 변했습니다. 어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낙동강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개방만 딱 하면 돼요. 그 위쪽으로는? 아니, 위쪽으로는 하만보 같은 경우에도 좀 철거하면 좋죠. 우리한테 더 서면 돼요. 상류에서도.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초봄에 겨울에 되면은 짱어 새끼가 올라가거든요. 자, 상류 안도까지 올라가요. 그게 커갖고 다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그거 다 우리 음소독이라고. 저걸 딱 막아버리니까 하고 있는 이 준학도 안 되잖아요. 예전처럼
낙동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싶다는 한 어부의 소박한 기대는 다시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건설된 낙동강의 8개 보를 허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강은 결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생태계 변화의 연관성을 조사해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길 바랍니다.